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 뉴스. 국가정보원 기관보고 공개 여부로 파행된 국정원 불법 정치 선거 개입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은 정상화됐으나 민주당이 새누리당에 크게 양보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한국 정치의 제일 큰 문제는 정치를 선과 악의 대결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정치라면 공존의 틀 속에서 경쟁 상대로 생각하면서 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은 처단해야 될 악으로 규정한다고 지적하며 이른바 친박과 친노를 비판했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경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축소 왜곡 발표가 대선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강에 투신한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에 대한 소방당국의 수색 작업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7월 29일 월요일 국민TV 라디오 종오종업 뉴스 첫 소식입니다. 국가정보원 기관 보고 공개 여부로 파행된 국정원 불법 정치 선거 개입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은 정상화됐으나 민주당이 새누리당에 크게 양보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비공개 국정조사를 허용한 점은 논란거리입니다. 증인 선정 역시 새누리당이 협조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또 새누리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전 유출 의혹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논외의 대상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국정원 국정조사 범위 중 네 번째인 기타에 해당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실질적인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재개도 다음 달 5일쯤이나 시작됩니다. 새누리당이 여름철인데 휴가가 없다며 이른바 목리를 부린 탓입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CBS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 휴가 얘기는 새누리당 쪽에서 나온 것이고요. 예. 저희들은 이번 주에 현장 조사를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어쨌든 한 주 동안 이게 쉬는 거는 합의를 보신 거잖아요. 근데 새누리당 쪽에서 본인들이 못하겠다고 계속 그러는 상황을 말을 그 강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 예. 물을 강제로 먹이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어젯밤 합의 후에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네. 다른 의원들은 쉬는데 우리 특위위원들만 일하고 있다. 7월 마지막 주는 너무 덥다. 이러셨어요. 네. 국민들 이거 보면서 국민들 정서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여기에 합의를 해준 야당은 뭔가? 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합의해줬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상대 측이 다음 주에는 못하겠다고 못 나오겠다고 그럴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특위 차원의 현장 조사 역시 없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결국 총 45일의 국정조사 기간 중 핵심 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관 보고 3일과 청문회 2일 등 총 5일밖에 안 되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소속인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악마의 합의라고 강한 유감을 나타내는 등 당내 반발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한국 정치의 제일 큰 문제는 정치를 선과 악의 대결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정치라면 공존의 틀 속에서 경쟁 상대로 생각하면서 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은 처단해야 될 악으로 규정한다고 지적하며 이른바 친박과 친노를 비판했습니다.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진 안철수 의원은 또 지난 단일화 과정을 언급하며 여론조사에선 문 후보에게 밀렸다는 식이었지만 당일 오전에도 내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의 1대1 대결에서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며 내부의 여론조사 결과도 여전히 견조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정말 피눈물 나는 결단이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안 의원은 오늘자 부산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부산시장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됩니다. 앞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안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전 창당 작업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대선 선거 부정권과 관련한 안 의원의 지적에 대해 친노 성향의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서영석의 타임라인에 출연한 최민희 의원의 발언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안철수 의원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간층이나 반대층을 설득하지 않고 소수 열성 지지자 그룹 내지 자기 지지 기반만 바라보면서 정치를 양극화시키고 있다. 정치를 선악대결로 몰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 간략하게 해주시죠. 선악으로 몰아간다는 부분만 빼고는 나머지 똑같은 말을 안철수 의원에게 돌려드리고 그리고 예. 그 정치 전체가 선악이 아닙니다. 인간 행위가 다 선악이 아니듯이. 그러나 네. 어떤 순간 어떤 사건을 놓고는 분명하게 선악을 가려야 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이번 국정원의 대선 댓글 개입과 NLL 불법 악용 문제에 있어서는 네. 잘못한 세력이 확실히 있는 거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못 싸운다는 비판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불의를 저지른 세력과 불의의 세력과 맞서서 제대로 못 싸우는 세력을 놓고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건 이 사태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경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축소 왜곡 발표가 대선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국민TV 라디오 서영석의 타임라인에 출연한 이택수 대표는 리얼미터의 당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던 16일과 17일 사이에 후보들 지지율이 요동을 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16일 이전만 해도 문재인 후보의 역전이 있었는데 당일 늦은 밤 경찰의 중간 수사 발표 후 흐름이 다시 박근혜 후보의 우세로 원상 복구된 양상이라며 이는 민주당 입장에서 박근혜 정부 정통성 문제에 이의를 제기할 만한 이슈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택수 대표의 말입니다. 마지막 주말이었던 12월 15일 토요일 날 47.3 대 47.0, 0.3% 차이로 문재인 후보가 따라 붙었었는데요. 네. 그리고 골든크로스는 12월 16일 마지막 일요일 날 48.0 대 47.5, 네. 0.5%포인트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날 밤 11시에 아시겠지만 TV토론, 3차 TV토론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밤 11시에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인 12월 17일 저희 조사에서 네. 다시 박근혜 후보가 48.7대 46.9 다시 역전해서 박근혜 후보가 단 하루 만에 역전하는 결과를 나타냈었고요. 네. 한강에 투신한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에 대한 소방당국의 수색 작업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서울 영등포 순환구조대는 어제 오후 7시를 마지막으로 성 대표에 대한 수중 탐색 등 집중 수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조대는 성 대표가 떠내려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강 하류 행주대교 인근까지 구조정을 이용해 유관 순찰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성 대표는 지난 25일 남성연대 홈페이지에 남성연대 부채 해결을 위해 1억 원만 빌려달라 내일 한강에서 뛰어내리겠다는 글을 올리고서 하루 만에 한강에 투신했습니다. 한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성재기 씨의 투신 장면 촬영과 관련해 사람이 목숨을 잃는 순간에서조차 사진을 찍는 것은 자신들의 단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대단히 잔인한 모습이라며 질타했습니다. 그러나 자살 방조죄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CBS 라디오에 출연한 표창원 교수의 발언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재 우리 판례로 본다면 그렇지 않고요. 자살 방조죄는 일단 상대방이 사망할 것이다라는 예견이 있어야 하고 예.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사망함에 도움을 주어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상황은 방관이죠. 방관 자체는 사실 자살 방조죄로 아직은 우리 판례가 처벌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자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정부의 대북 최후 통첩과 관련해 지금 중대 결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저희한테 한번 저희가 투자자고 주인인데 저희한테 좀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유창근 개성공단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기업들은 상당히 비통한 심정이다. 4개월 정도 영업활동을 전혀 못하다가 이런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한계 상황에서 아주 암담하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입주기업들은 거의 도산의 상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극한 절망감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보다 앞서 북한 측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류길재 장관입니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재발 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더 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입니다. 오늘은 야당은 촛불만 바라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본방송 조상훈 국장의 논평이 이어지겠습니다. 여야가 28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말이 정상화 합의지 사실상 국정조사를 대충 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야는 일주일간 여름휴가를 가진 뒤 다음 달 5일부터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면 45일간의 국정조사 특위활동 기간의 15.6%에 해당됩니다. 애초부터 국정원 국정조사에 마음이 없었던 새누리당은 그렇다 치고 민주당은 도대체 어떤 정신상태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정에 합의했습니까? 민주당은 공개를 주장했던 국가정보원 기관보고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들을 필요도 없는 부분만 공개하기로 하고 본보고와 질의응답은 비공개 진행하기로 합의해줘 버렸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정치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시국회의 제5차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주최 측 추산으로 2만 5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지난달 말 시국회의가 제1차 촛불 집회를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당을 대표해 국조특위위원이면서 국회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이 연단에 섰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발언 말미에 촛불 집회에 나온 민주당 동료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일으켜 세워 시민들에게 인사시켰습니다. 시민들은 정치인 얼굴 보자고 촛불 집회에 나온 게 아닐 것입니다. 사실 이제는 야당 의원들로부터 딱히 듣고 싶은 말도 없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국정조사는 의원들이 한다고 보시지만 이끌어 나가는 것은 바로 시민 여러분의 힘입니다. 매주 촛불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국정조사는 결코 진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촛불을 들어 어렵게 이끌어낸 국정조사를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묻습니다. 국정조사를 대강해서 분노한 시민들이 더 거센 촛불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게 야당의 속내라면 차라리 당장 국정조사 중단을 선언하고 시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촛불을 들기 바랍니다. 이 시국에 휴가는 무슨 휴가입니까?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제작 역사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을 편성 방송한 RTV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방심위는 25일 전체 회의에서 100년 전쟁 두 얼굴의 이승만 편과 프레이저 보고서 편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방송심의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야당 추천위원 2인의 반대에도 박만 위원장을 포함한 여권 추천위인 6인의 한 목소리로 중징계를 주장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6.8도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문희정이었습니다.